인터 마이애미는 플레이오프 자격을 위해 14점이나 뒤처져 MLS에 복귀했습니다. 시즌 내에 남은 12경기에서 메시와 팀원들은 최소 8에서 9경기는 이겨야 합니다. 도전은 상당히 크고 인터 마이애미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가입한 이후로 인터 마이애미는 모든 경기장에서 9연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젊은 클럽의 역사에서 가장 긴 연승입니다. 그러나 메시의 허니문 기간 이후의 현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이애미는 적극적으로 경기에 들어가고 볼 컨트롤에서 우세했습니다만 분명한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슈빌은 그들이 현재까지 리그에서 가장 강한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인터 마이애미가 먼저 공을 찼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인터 마이애미는 70%의 볼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슈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내슈빌이 뒤로 물러나고 골키퍼 페니코 앞에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내슈빌과 MLS의 다른 클럽들은 인터 마이애미의 전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시를 차단하고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슈빌은 이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열린 리그컵 결승에서 거의 모든 골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순위표에서 내슈빌은 인터 마이애미보다 17점 높고 현재 7위에 있습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1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슈빌의 견고한 수비 전략은 메시가 스타팅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매우 올바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클럽 회장 데이비드 베컴은 정말로 축구계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베컴은 메시를 미국으로 초대하여 커리어의 후반기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 이후로 메시는 계속해서 높은 빈도로 경기에 출전하여 팀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8월 27일 MLS 35라운드에서 뉴욕 레드불스를 2에서 0으로 이긴 경기에서 메시는 벤치에서 출발하여 60분의 교체로 나섰습니다. 그 경기 후에 코치 마르티노는 메시가 두 대회에서 연속 7경기를 출전한 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메시는 단지 30분 이상 경기에 참여했지만 그의 MLS 데뷔전에서 2에서 0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골을 넣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터 마이애미가 대회에서 처음으로 이긴 경기로 앞서 9경기 동안 무승부와 패배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가 처음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메시의 첫 MLS 홈게임에서 DRV PNK 스타디움에서 코치 마르티노는 시작 라인업에 그의 이름을 넣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의 재대결에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보였다. 감독 게리 스미스는 홈피치에서 메시가 볼을 분배하지 못하게 사람벽을 세웠다. 내슈빌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그들은 구멍을 매우 효과적으로 메워 메시의 패스에 익숙한 인터 마이애미를 불편하게 했다. 또한 내슈빌이 MLS에서 가장 좋은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고 단지 26골만을 허용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덕분에 내슈빌은 그다지 강한 팀이 아니지만 리그컵 결승까지 갈 수 있었다. 그 경기에서 메시의 뛰어난 빛나는 순간이 없었다면 인터 마이애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재대결에서는 메시와 그의 팀원들이 내슈빌의 극단적으로 불편한 수비로 더 어려움을 겪었다. 메시는 여전히 관중을 놀라게 하고 환호하게 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순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스케츠나 조르디 알바가 내려가는 아주 좋은 기회를 메시가 만들어냈다. 그것은 순수한 메시 스타일 위 드리블이었다. 그는 골대를 등지고 있던 것에서 갑자기 돌아와 상대의 수비를 찢어버렸고 조르디 알바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들어가게 만든 패스를 보냈다. 하지만 정확한 순간에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조르디 알바는 주저했다. 알바는 그 거리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그는 볼을 속였고 결국 상대 수비에 막혔다. 그리고 또 다른 아쉬운 상황은 33분에 메시가 로버트 테일러에게 보낸 높은 볼이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상대 수비를 뚫고 슈팅을 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게도 이 두 가지 상황이 인터 마이애미가 경기 대부분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리그컵 결승에서 승리를 차지하지 못해 정말로 실망했다. 그러나 지난 패배에 계속 연연할 수는 없다. 팀 전체가 다가오는 경기에 집중해야 하고 메시가 공을 받는 모든 길을 막아야 한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이며 우리는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리그컵 결승에서 메시를 잠깐만 놓치면 어떻게 될지 보셨죠? 이기려면 내슈빌은 메시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한 달 이상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약한 팀이다. 수비가 아직 불안하고 공격 또한 아직 강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선수를 무력화하는 전략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인터 마이애미가 사용하는 전략, 즉 메시에게 공을 주어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한 선택이다. 인터 마이애미가 메시의 믿을 수 없는 브릴리언트한 순간으로 여러 번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어느 날 메시가 상대팀에게 무력화되면 인터 마이애미는 패배할 것이다. 상대팀의 두꺼운 수비 라인 앞에서 궁지에 몰린 적이 많고 몇 번이나 인터 마이애미의 골대 주변까지 위기가 다가왔다. 8분째, 주인장인 인터 마이애미가 연속으로 홈에서 볼을 잃어 내슈빌이 2차례 연속 슈팅 기회를 얻었다. 뉴일은 골대를 놓쳤고 골키퍼 칼렌더는 그 후 번베리의 로우킥을 막아내야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도 후반부였을 것이다. 내슈빌은 낮은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펼쳐서 인터 마이애미가 고득점을 위해 높은 라인을 유지해야 했다. 그게 바로 내슈빌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었다. 57분째, 내슈빌의 공격수가 칼렌더와 대면하는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 밀러가 정확하게 볼을 차서 주인장을 구했다. 인터 마이애미의 팬들은 언제나 긴장된 상태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내슈빌이 공격은 많지 않지만 공격할 때마다 칼렌더의 골문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70분째에는 인터 마이애미의 골 그물이 흔들렸다. 그것은 내슈빌의 빠른 역습 상황이었고 세르지오 부스케츠의 부정확한 패스에서 비롯되었다. 그 패스 후 부스케츠는 주저하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인정했다. 하지만 부스케츠와 인터 마이애미에게 다행히도 이 장면에서 내슈빌의 선수가 오프사이드였다.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 규칙이 90분에 인터 마이애미를 실점으로부터 구해냈다. 볼이 디앤드레 예들린의 팔에 닿았고 내슈빌 선수들은 주심에게 페널티킥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예들린의 팔이 비정상적으로 몸을 키우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VAR에서 주심에게 다시 검토하라는 신호가 왔다. 원래 볼이 예들린의 팔에 닿기 전에 내슈빌의 선수가 오프사이드였다. 인터 마이애미가 지금 필요한 것은 플레이오프에 참가하기 위한 승리다. 클럽은 상위 9위 안에 들어야 하며 현재 인터 마이애미와 2순위 사이의 점수 차이는 10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왜냐하면 클럽은 아직 12라운드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시즌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는다면 인터 마이애미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앞으로의 일정이 매우 빠듯하기 때문이다. 남은 12경기 중 절반이 인터 마이애미가 플레이오프에 참가하는 팀들과 대결해야 한다. 그에는 FC 신시내티, LAFC와 같은 강력한 상대가 포함되어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길 수밖에 없다. 메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90+7분에 그는 마지막 드리블에 전념했다. 어떤 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메시는 두 명이 내슈빌 선수를 쉽게 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기회가 메시에게 열렸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고 그의 슈팅을 지켜봤다. 아쉽게도 메시의 오른발 슈팅은 내슈빌의 골키퍼에 의해 성공적으로 막혔다. 이 명작인 메시 영화는 인터 마이애미의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다. 인터 마이애미와 내슈빌은 0에서 0으로 무승부. 메시와 동료들의 MLS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은 3점을 얻지 못하면서 좁아졌다. 아쉽지만 공정하게 말하면 이 경기에서 0에서 0 무승부는 내슈빌이 받을 만한 결과였다. 내슈빌은 엄청난 수비로 메시를 완벽하게 막았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최근 1년의 경기로 인해 체력이 갈라진 상태이며 이것은 타타 마르티노 감독에게 경고의 메시지다. 그는 단순히 메시의 빛나는 순간에 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 누구나 인터 마이애미의 감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티노 감독이 인터 마이애미의 다음 경기에 어떤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지켜보자고요.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